소년 삼국지 제77화 익주를 향한 두 개의 길, 낙성과 부성의 공방전. 지난 이야기 조조의 군대가 물러간 뒤 유비는 제갈량과 함께 새로운 목표, 익주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갈량의 추천으로 봉추방통을 얻게 된 유비는 익주의 사신, 장송의 밀고로 쉽게 익주 땅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장송의 배신이 그의 형 장숙에 의해 발각되면서 유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죠. 하지만 방통의 뛰어난 계책 덕분에 오히려 유장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서 익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과연 유비는 익주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장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소년 삼국지 77화에서 펼쳐집니다. 1. 유장의 최후 통첩, 낙성을 사수하라. 법정의 항복 권유에 격노했던 유장은 이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유비가 이끄는 군대의 파상 공세에 익주성 외곽의 요새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하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백성들은 유비의 군대를 환영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유장의 무능함이 백성들의 마음까지 잃게 만든 것입니다. 유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항복하자니 체면이 서지 않고 계속 싸우자니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때 유장의 충신인 장임이 그에게 나아와 말했습니다. 주군,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낙성이 남아 있습니다. 낙성은 익주성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자 천연의 요새로 철통 같은 방어가 가능합니다. 제가 군사를 이끌고 낙성을 사수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유비의 군대를 막아낸다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장임은 유장군의 장수 중에서도 손꼽히는 맹장이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충성심은 유장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유장은 장임의 말에 희망을 보았고 그에게 모든 군사를 맡기며 낙성을 사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장임은 곧바로 군대를 정비하여 낙성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낙성의 지형을 이용하여 유비의 군대를 매복하고 성벽을 더욱 견고하게 보수하며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장임은 유비의 군대를 낙성에서 괴멸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2. 방통의 자신감, 낙성을 부순다. 유비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익주성으로 진격했습니다. 유장이 보낸 군대들을 격파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그들 앞에 거대한 성벽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낙성이었습니다. 방통은 낙성을 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낙성이 익주성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곳을 지키는 장임이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유비가 방통에게 물었습니다. 봉추 선생, 저곳이 바로 낙성인가 보오. 어떻게 하면 저 성을 함락시킬 수 있겠소? 방통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군, 걱정 마십시오. 낙성은 천혜의 요새이지만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임이 그곳을 지키고 있지만 그의 계책은 모두 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낙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통은 낙성의 지형도를 펼치며 유비에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공법입니다. 낙성에는 외부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가 있습니다. 그 수로를 막아 성 안의 식수와 보급로를 차단하면 성 안의 병사들은 굶주림에 지쳐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습작전입니다. 낙성 주변에는 작은 산길이 있습니다. 그 산길을 통해 소수의 정예 병사를 침투시켜
성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성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위험하지만 단시간에 낙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비는 방통의 두 가지 계책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방통에게 어떤 방법을 택할지 물었습니다. 봉추 선생의 두 가지 계책 모두 훌륭하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소. 유장이 언제 조조에게 도움을 청할지 모르니 단시간에 익주를 차지해야 하오. 나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하겠소.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방통은 유비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주군, 저도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낙성 뒤편의 산길을 통해 침투하겠습니다. 주군께서는 정면에서 공격하여 장임의 군사들을 유인해 주십시오. 유비는 방통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방통에게 특별히 제작된 갑옷과 무기를 하사하며 그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3. 운명의 갈림길, 부성의 전투. 방통이 소수의 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낙성 뒤편의 산길로 향할 때 유비는 정면에서 낙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임은 방통의 모든 계책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방통의 군대가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장임이 설치해둔 수많은 함정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날카로운 창들이 숨겨져 있었고 위에서는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방통의 군대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통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이끌고 함정을 피하며 산길을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함정이었습니다. 낙성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부성이라는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장임은 이미 부성의 병사들을 매복시켜 방통의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통은 장임의 계책에 말려든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부성 성문이 열리자 그곳에서 장임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장임은 방통에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봉추 선생, 당신의 계책은 모두 제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당신을 잡아서 주군께 바치겠습니다. 방통은 장임의 말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장임에게 맞섰습니다. 방통은 뛰어난 지략가였지만 무예 또한 남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임과 1대1 대결을 펼치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장임은 방통보다 훨씬 뛰어난 무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통을 점점 압박했고 방통은 결국 장임의 칼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부성에서의 전투는 유비군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방통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도망쳤지만 그의 몸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비는 방통의 부상 소식에 크게 낙담했습니다. 4. 유비의 선택, 그리고 새로운 위기. 방통이 부성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은 유비군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병사들은 유비가 익주를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비는 방통의 부상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유비는 낙성을 함락시키는 것을 잠시 미루고 방통을 치료하기 위해 군대를 물렸습니다. 그는 방통을 찾아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추 선생, 내 그대를 믿고 이 중요한 임무를 맡겼는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오. 모두 다 나의 잘못이오. 나의 판단이 잘못되었소. 방통은 유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죽은 아닙니다. 제 부상은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가 장임의 계책을 너무 얕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갈량이라는 천하의 천재가 있습니다. 제갈량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유비는 방통의 말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제갈량에게 서신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서신을 받자마자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방통에게 불길한 기운이 감돈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제갈량은 유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상당한 방통과 위기에 빠진 유비, 그리고 낙성을 지키는 맹장 장임의 대결은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까요? 소년 삼국지 다음 화에서는 낙성 공방전에 숨막히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